이어서 할 거는 저번 시간에 개요는 설명을 드렸었고, 이거는 지울게요. 그냥 지우고 저장. 이거 다 꺼도 돼요. 그냥 진짜 다 끄고 트위터만 켜도 알아서 여기까지는 열릴 거니까. 만약에 그 기본 연결 프로그램을 요 브라우저를 이거 크롬으로 해놨다면, 그래서 만들어 놨던 걸로 계속 하죠 얘는. 그리고 저는 이 소스 코드 공유를 콜앱으로 옮겨서 그 왜 이전에 클래스 했던 부분 있죠? 뭐야? 그러니까 얘네랑 비슷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공유하기 해가지고 소스 코드만 갖다가 붙이면 뭐 오류 없는 거 돌릴 수 있게끔. 네. 왜 안 되고? 아, 됐구나. 필요 없어. 여기다가 저장해가지고 공유를 할 테니까. 뭐 이걸 굳이 따라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거를 막 클론 코딩 해야지, 그러니까 받아쓰기 해야지는 굳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랑 이때 이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세요. 이제부터는 개념 이런 거는 딱히 그냥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어디서 했던 어떤 부분이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 제작을 할 건데, 이거를 제로부터 시작을 하자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구현되어 있는 부분을 다 긁어 올 거예요.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거. 근데 중간중간에 저 또한 막힙니다. 이게 저도 많이 해봤는데도 막혀요 중간에. 그러면은 그때 같이 오류 찾으면 되는 거고, 네, 오류 해결해서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반복문 쓰는데 어렵다, 또는 뭐 리스트 하는데 어렵다, 그냥 다시 보시면 돼요. 이전에 이거 어차피 안 없앨 거니까 천천히 그냥 다시 보고서 이 해당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고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 기억나시죠? 뭐 이런 창이 하나 뜨고 여기 주인공 하나 있고 얘는 좌우로 움직일 거고 뭐 적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고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뭐 오락실이나 아니면 그냥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해봤겠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꽤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꽤 어려운 거를 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갑자기 뭐 진짜로 막 이펙트 화려한 뭐 이런 걸 만들어라 이런 게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개를 간략하게,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서 넘어가자면, 살짝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걸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대략적인 이제 상황을 알고서 듣는 거랑 그냥 냅다 만드는 거랑은 전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는 이제 캐릭터가 하나 필요하겠죠. 저희 거 캐릭터가 뭐 크기 이 정도 해가지고 만들 건데, 이거 뭐 포토일러 이런 거 안 쓸 거고요. 저도 어차피 포토일러는 이 정도까지 실력이 안 되고요. 네, 가져올 거예요. 그냥 구글링해서 이미지로 할 겁니다. 이미지로 캐릭터가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 이 캐릭터를 움직여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요 방식은 어, 요거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뭐 어쨌든 간에는 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 그림판 화면이 게임 화면이래요. 이 그림판 화면이 게임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요 주인공이 이 녀석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게 과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뭐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리듬 게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요. 그냥 척 내려오면은 그냥 얘는 고정이라서 적도 고정이라서 그냥 미사일 쏘면 이게 그냥 다 죽어요. 이거 과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게임이 맞아요. 방금 전에 얘가 진짜로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얘는 게임이 아닌데 얘가 내려오고 얘가 뭔가 투사체를 발사하면은 지금 어떤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이건 게임이 맞아요. 대신에 이렇게 재미없는 거죠. 네. 게임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보자면 얘는 어쨌든 간에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의 이미지든 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미지들의 시간적 순서로 이제 나열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영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지금 캐릭터는 하나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 게임 화면입니다, 얘가. 그리고 이게 우리 캐릭터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야 이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이렇게 있대요. 약간 좌측에, 중앙에, 우측에. 자, 이 화면을 순서대로 보여주겠대요. 사용자한테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겠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최초에 왼쪽에 있던 애가 쭈르륵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이제 그 저번에 이거 기억나시죠? FPS 프레임 퍼 세크 1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1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만약에 얘가 뭐 시간이 0, 시간이 1, 시간이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얘를 사진을 그냥 이때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나오겠죠. 그죠? 시간을 만약에 뭐 0, 1, 2 순서대로 내가 실행을 한다면 왼쪽에 있던 녀석이 가운데로, 가운데에 있던 녀석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뜯어보고 나니까 이 녀석들은 정지된 이미지였다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왜 사양 높은 게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플스 게임이든 아니면 엑스박스 게임이든 그거에 다 이제 뭐 기기 안에서 연산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거지. 걔네들을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만 찍어도 걔네는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찍힌 순간이. 그때 당시에는 멈춰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정지된 이미지들을 시간 순서로 나열해 놓는 거. 이게 영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녀석이 어떠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뭐 키보드 방향키를 입력해서 또는 뭐 스페이스바를 입력해서 얘가 어떠한 동작을 하면은 걔는 영상이 아니라 게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왜 메모장에다가 귀퉁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컬러컬러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신에 거기에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내가 뭐 다른 손동작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가 움직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어.
현관 포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듯한 이런 모션을 취하게 해주는 거는 동영상까지고요. 얘가 움직이면서 내가 조작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작하는 대로 뭔가 행동을 취한다면 그건 게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랑 영상의 차이점은 조작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방향키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방향키로 우리도 할 거고요. 이런 거 키보드 방향키 조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방향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재생 버튼을 눌러서 쭈루룩 순서대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특정한 어떠한 키를 내가 눌렀을 때만 내가 어떠한 특정 이 키를 눌렀을 때만 이렇게 움직인다.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행동 그 양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실 그 여태 했던 오락실 게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실제로 까보시면은 이 특정 키마다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게 많아요. 지정된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키를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고 뭐 다른 키를 누르면 다른 식으로 움직이고가 미리 그 프로그램 안에는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걸 또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은 걔는 또 게임이 되는 거고요. 그죠? 게임은 내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어떤 키를 누를 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가를 정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동작을 하고 싶다면 이 키를 눌러야겠구나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겠다가 되는 거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 유저면은 그 왜 튜토리얼 같은 거 하면서 이 키 누르면은 뭐가 되는 거고 이 키 누르면 뭐가 되는 걸 익히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그놈들은 정해야 돼요. 그거를 약속을 미리 유저보다 빨리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키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게끔 해야겠다가 먼저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튜토리얼이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펙트가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이거 말고 초기화를 먼저 해야 돼요. 초기화는 뭐냐면 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이니셜라이즈라고도 하는데 변수 선화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초기화인지는 하다 보면 알 거예요. 초기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변수 안에 값이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리 세팅된 값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조작을 하든 말든 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오, 씨. 깜짝이야. 그리고 나서는 게임 화면 설정을 할 거예요. 게임 화면 설정. 자, 제가 만약에 바탕화면에 있는 내가 만든 게임을 클릭을 했는데 이 게임 화면이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할 때 창모드랑 전체 화면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창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었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만 했는데 나는 어떨 때는 게임 화면이 이만큼 나오고 어떨 때는 게임 화면이 이만큼 나와요.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 창 크기는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를 설정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건 맞는 건데, 내가 실행만 똑같이 한 건데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가 좀 이상하잖아.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 또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우선 한 가지만. 그래서 고정을 할 겁니다. 게임 화면 크기는 고정 크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왜냐면 최대한 간단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경우수를 나눠야 돼요. 이거를 뭐 HTML로 만든다고 해도 그 뭐냐, 뭐지, 미디어 노테이션 써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반응형처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배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당장 들어도 어렵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넣어도 되는 거고, 뭐 클릭하면 창이 커지고 뭐 이런 거는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크기는 고정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화면 내부에서, 그러니까 게임 화면 내에서의 설정. 얘도 이제 변수가 담당해서 할 거고요. 앞에서 만들어 놨던 변수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 처음에는 FPS, 계속 말씀드렸던 FPS예요. 이것도 우리도 건드릴 줄 알아야 돼요. FPS 설정. 프레임 퍼 세컨드.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자세히. 뭐 개요 정도니까 프레임 퍼 세컨드 맞나요? 이거 맞나? 그죠? 얘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 쓰자면 초당 이미지 업데이트 횟수를 말해요. 1초에 내가 얘를 몇 번 깜빡일 것인가. 초당 이미지 업데이트 횟수. 그러니까 만약에 FPS가 내가 뭐 게임을 했는데 FPS가 10이다. 그러면 얘는 1초에 10번 깜빡이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1초에 10번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좀 더 다른 말로 하자면 1초에 10번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10번마다. 다시 10번 동안. 그럼 FPS 60은 뭐겠어요? 1초에 60번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FPS 60 하니까. 왜냐면 요새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FPS를 많이 게임을 하니까. 근데 FPS 60만 돼도 꽤 눈이 아플 겁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FPS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더 빨리 더 많이 연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그죠? 이미지를 더 빨리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이제 FPS가 높은 게임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빨리 더 많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양의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하드웨어가. 뭐 최신형 완전 막 한 500만원어치 맞춰놓고 오락실 게임 하면 바보잖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게임이 뭐 진짜로 그래픽도 엄청 뛰어나고 나 한 명 여기 서 있는데 뭐 적들이 뭐 한 10,000명 나온다.
요 경우랑 나 한 명 이렇게 서 있는데 적들이 한 3명 나온다, 이 경우는 다른 거잖아요. 사실 얘는 3명만 업데이트 해도 되는데 얘 갑자기 뭐 10,000명 정도가 나온대요 여기 앞에. 그러면 얘네들 다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 얘네 다 똑같이 움직이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오브젝트가 필요한 거고, 얘네들끼리의 이제 뭐 약간 자아가 있는 듯한 행동을 취하게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별개로 나는 나대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요 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되면 해야 될수록 더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입력. 입력은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은 뭘로 해요? 입력, 인풋은 키보드로 하죠. 보통 키보드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우스의 개념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마우스도 입력이에요 이것도. 이 출력이 아니잖아요 절대. 내가 여기다가 여기를 클릭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입력이 맞아요 얘는. 키보드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마우스도 입력이라는 거. 그러면 자 요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게임 화면이에요. 제가 여기를 누르면 일시정지 이렇게 해놨어요. 마우스로 누르면 일시정지, 또는 뭐 P를 누르면 포즈라서 그런 거 있죠. 이거 P 누르면 옛날 게임들에서는 약간 일시정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우스로도 일시정지 할 수 있고요, P라는 이런 단축키로도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P를 아무리 눌러도 일시정지가 안 돼요. 또는 제가 여기를 아무리 클릭해도 일시정지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심지어 입력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일시정지를 해라 라고 명령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P를 눌렀을 때 이 게임 시간을 멈춰라, 일시정지를 해라 라고 안 시킨 거예요.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잘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되려면 이 게임 상태에서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게임하는 중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클릭했다 또는 P를 눌렀다를 얘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쭉 실행하는 도중에 여기서 P가 들어왔네, 또는 여기서 뭐 여기 일시정지 버튼 클릭이 들어왔네를 감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요게 없으면은 누르나 마나요. 사실 뭐 약속을 하나, 뭐 그 전에 뭘 내가 명령을 하나 마나요. 입력 감지를 해야 합니다. 입력의 감지, 이게 먼저가 될 거예요. 뭐 방향키를 눌렀다가 뗐다, 또는 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가 뗐다, 이런 거 뗐다까지. 왜냐면 누르기만 해서는 요거는 끝나지 않으니까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뭐 투사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대요. 한번 제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렀어요. 근데 얘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스페이스바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했을 요 당시랑 얘가 끝난 이 당시, 눌려져 있는 이때를 얘는 알아야 돼요. 키가 눌렸거나 뭐 이런 마우스 클릭이 멈췄거나 그런 거 있죠. 왜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왜 무슨 핸드폰 게임으로 그냥 뭐랄까, 뭔 게임이더라. 그 왜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나온대요. 비행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가, 제가 마우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마우스 떼면 이렇게 내려가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를 열심히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뗐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게 되려면 애초에
제가 마우스를 눌렀다면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입력을 감지했어요. 제가 분명히 뗐는데도 얘가 계속 이렇게 간대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눌렀다가 뗀 이 시점에서만 얘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떼면은 떨어져야 되니까. 네, 뭐 개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지를 해서 이제 코드 내에서 어떠한 이제 장치로 감지를 해서 어, 이런 그러니까 요 입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방향키 왼쪽 오른쪽 뭐 상하좌우 다 다른 거고 스페이스바 다른 거고 ESC 다른 거고 그죠? 이런 입력을 감지했을 때 그 입력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내가 미리 정한 무언가의 입력이 들어온다면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맞죠? 여기서 방금 설명드렸던 거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위로 가라 마우스를 떼면은 아래로 가라 뭐 이런 거 또는 여기서는 뭐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뭔가를 발사해라 이런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감지를 했으면 얘를 바탕으로 아 이 키는 원래 무슨 기능이었으니까 지금 들어온 게 뭐 방향키 왼쪽 키니까 지금 따져보자면 왼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코드가 분명히 들어있는 거잖아요 미리. 요걸 통해서 이 게임 내부에서 이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게 미리 있다면 그렇게 움직여주면 성공이에요 일단. 근데 뭐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뭐 뭐가 있을까요? 어, 역슬래시 키가 갑자기 들어온대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럼 그냥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된 키랑 약속된 그 코드랑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입력이랑 아니야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요.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이랑 시간이에요. 하나는 이 게임 타임, 게임 시간에 따른 변화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게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우리 게임 기준이에요. 자, 일단 입력을 먼저 좀 살펴봅시다. 입력. 입력이면 자, 제가 다시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되죠. 오른쪽 누르면 이쪽으로 가면 되죠. 얘는 입력에 따른 변화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키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거고 또 그죠? 얘는 가만 냅두면 진짜로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적상황들 한번 봅시다. 저기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이렇게 뭐 랜덤한 위치에서 생기겠죠 당연히. 저기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만히 있대요 이렇게. 제가 키보드를 아무리 눌러봤자 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지금 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을 통해서 좀 이상하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는 그냥 내려와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떤 조작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랜덤한 위치에 이렇게 태어나서 쭉 한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이건 입력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게임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알아서 태어나서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녀석이니까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녀석은 그냥 냅두면 내려와야 돼요. 어떤 입력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내려와야 된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입력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놈이 있는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한 놈이 있는 거다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개념이 반사 작업이에요. 얘는 쉬운 말로 그냥 그리기. 자,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게임 화면은 총 두 개입니다. 원래는 게임 화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얘는 쉽게 이해하려면 코드 내부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쉽게 말하면 코드 외부가 될 것이면은 얘는 우리가 보는 화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상황이 두 가지예요. 이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코드 내부 만약에 어떤 테트리스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니까 테트리스 블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테트리스 블록이 최초에 위에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여요. 프레임당으로 지금 쪼갠 거예요. 1프레임으로 다 쪼갠 거예요. 지금 이미지입니다. 다 생겼어요. 생긴 거랑 별개로 우리 눈에는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생겼다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을. 코드 내부에서 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게임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가 보면서 이제 조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얘는 그리고 이렇게 쭉 떨어질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은 심지어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얘는 떨어지고 있어요. 코드 내부에서는. 근데 우리 눈은 여전히 위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이 변화한 결과를 우리가 보는 화면에다가 계속 입혀줘야 돼요. 이게 코드 내부에서는 뭐 내가 만약에 뭐 FPS가 60이다 그러면 60초에 한 번씩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럼 그걸 바탕으로 60초에 한 번씩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가만히 있으면은 쌓이잖아요. 여기 맨 밑에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눈은 여전히 이렇게 돼 있대요. 자,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코드 내부에서 블록이 하나 생겨가지고 떨어졌어요. 우리 눈에는 이 최종 상황만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갑자기 그냥 게임 시작해서 화면 딱 나와서 이제 뭐 게임 시간 흐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안 보여주고 그냥 대뜸 하나 쌓였어요. 그 다음 블록 정도만 떠요. 옆에 그 다음 블록 옆에 뜨잖아요. 그 다음 블록 정도만 뜨고 그냥 가만 냅뒀더니 또 길다란 거 와서 여기 이렇게 꽂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얘가 변화하면 하는 순간을 캐치해가지고 계속 한순간 한순간 이제 우리가 보는 화면에다가 입혀줘야 이 과정이 생기는 거고 이래야 영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래야 이미지의 조합인 거고 얘는 이미지 딸랑 하나니까 최종 화면 딱 하나 그냥 넘겨주면 우리가 뭐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면 베스트겠지만 얘는 다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코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시각화했을 뿐이고요. 얘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코드로 쭉 짜져 있을 거고 이 녀석이 계속 한 번씩 그려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계속 은 아니고 60초에 한 번씩이겠죠. 60초? 1초에 60번이겠죠. 1초에 60번 60분에 1초에 한 번씩.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전사 작업이라고 할 거고요. 요 게임 화면을 원래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몰라도 돼요. 그리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요 코드 내부의 상황이랑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랑은 별개의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뚝뚝 끊기는 무언가가 싫다면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보는 화면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이 녀석이 진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이렇게. 근데 갑자기 중간에 안 그렸대요. 나중에 가서 그리겠대요. 그럼 당장 여기서부터 나올 거니까 끊겨 보이는 거죠 얘는. 여기 뭐 중간에 안 그리겠다면은 그냥 얘가 떨어진 순간에만 보여주겠다 하면은 그냥 이 상태일 거고 그 다음 블록도 또 이 상태일 거고 그 다음 블록도 이 상태일 거고 계속 그냥 쌓이기만 하는 거잖아요. 떨어진 순간. 그러니까 그 상황만 사용자한테 보여주겠다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개로 이루어질 거고 코드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눈에 보여줘야 그게 진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서 영상처럼 화면 구성이 될 거예요. 대신에 얘는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얘네들은 다 정지된 이미지일 거지만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과정을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의 나열이죠 얘들. 그래서 자 다섯 번째는 말 그대로 업데이트예요. 최신 상황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코드가 안에서 뭐 돌다가 얘가 뭐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뭔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걸로 끝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도 한번 해줘야 된다. 다 그리고 나면은 요 우리가 보는 이 화면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뭐한 줄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종류. 요 정도? 요 정도?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로 쉽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는 요거 3번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거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줘야 되는 거는 확실히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있죠. 전사 작업, 업데이트, 입력 감지, 뭐 FPS 이런 거는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가 쓸 거예요. 얘는 안 쓸 이유가 절대 없어요. 이건 굳이 내가 만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거를 적용을 하는 방식을 익혀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낯설 부분은 요런 거랑 요런 거 3번들이 좀 문제네. 이게 전체적인 틀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요런 내부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지금 필요한 거는 자, 이 화면 다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pip install
하이 게임, 그리고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해보시면 됐어요. 끝났어요. 이 파이 게임도 지가 알아서 불러와요. 이게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업데이트하라고 필요 없어. 요게 하나의 모듈, 라이브러리, 네. 라이브러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설치가 된 거예요. 이러면 지금 앉아 계신 컴퓨터에 설치가 됐어요. 그냥 요 명령 하나면 돼요. 지금 보시면 버전은 2.1.2 버전이고요. 설치했으면은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은 잘 불러와줬어요. 또. 왜냐면 방금 설치를 했으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 사이트가 하나 떴어요. 공식 파이게임 공식 사이트인데 내가 뭐 파이게임 안에 있는 뭐 이런 함수를 쓰고 싶은데 사용법을 모르겠다. 그럼 그냥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라즈베리 파이로도 요새는 많이 하기 때문에 PIP 인스톨 파이팅 하고 나서 뭐 이슈 같은 건 여기에 올라올 거고,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 복스 도큐먼트 이 부분에 보시면 얘가 뭐 튜토리얼 다 시켜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보시면 레퍼런스라고 있죠. 이 부분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다른 걸 이용하셔도, 다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굳이 게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파이 게임 말고 다른 거 라이브러리 뭐 요것도 공식이 있나? 네. 여기도 공식 이게 있잖아요. 레퍼런스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면은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치, 퀵 스타트 가이드, 플럿 타입스 뭐 이런 거. 우리 저번에 했던 거는 스캐터였죠.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마다.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내부에서 컬러 속성에 대해서 내가 좀 손을 대고 싶다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다 알려줘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겠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까지 다 들어주면서 파라미터 뭐 넘겨야 되고 뭐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고를 얘네들끼리 이미 약속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만 지켜서 따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를 쓸 때 주의점은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끼리 얘기가 끝나서 어떠한 이제 규칙이랑 문법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모듈 또는 뭐 라이브러리 안에는 그것만 잘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이 쓸 것도 되게 많아요. 타임 같은 거, 시간 관련된 거, 뭐 난수 발생시키는 거, 이런 거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옛날 기술로는. 난수 발생시켜주는 게 있어요, 따로. 그냥 그거 쓰면 되고, 여기 보시면 FPS 뭐 어쩌고도 있잖아요. 그죠? 프레임 퍼 세컨드, 뭐 이걸 건드려 준대요. 그러면 서치 이그젬플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뭐 파일로 존재하는데 깃허브로 연동을 해주네요. 이렇게 이게 쓰여 있는 이 지금 뭐야 highgame.fps가 쓰여져 있는 코드를 우리가 알아서 찾아주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상관없어요. 번역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왜 잠깐만 이거 말고 번역을 문서 여기서 한국어 다 나와요.
드로우도 있고 지가 알아서 그리는 거. 네, 그런 거 한 번쯤은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제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어, 기타 이 파이 게임에 관해서만 정리를 해놓은 블로그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진짜 이쪽으로만 파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료는 이제 또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굳이 일단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설치랑 불러오기가 잘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밑에 부분을 채워 나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